네, 뷰티도 다이소, 뷰티 스토어 된 다이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뭐 다이소는 가성비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은 모두 다 많이들 이용을 하실 것 같아요. 특히나 이렇게 고물가 시대에는 저렴한 제품을 찾기에 다이소만한 곳이 없는 것 같은데 요즘 다이소가 생활용품뿐 아니라 뷰티 성지로도 좀 떠오르고 있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이소는 기존에는 생활용품 카테고리에 좀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2021년부터 다이소가 갑자기 뷰티랑 패션 카테고리를 좀 강화하면서 관련 품목들을 굉장히 다양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다이소에 입점된 브랜드 수도 정말 꽤나 많이 늘었는데요. 네. 지금 기초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13개 브랜드가 입점이 되어 있고요. 색조 화장품은 4개 브랜드가 있고 심지어 이제 남성 화장품의 브랜드도 입점이 되어 있는데 이제 총 18개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들어있는 화장품 개수만 해도 200여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네. 어마어마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다이소는 뷰티랑 패션 품목을 2021년부터 좀 강화시키기 시작하면서 매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올해 1월에서 8월을 기준으로 다이소 기초 색조 화장품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60%나 넘게 늘어났고요. 패션 품목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에서 9월을 기준으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20% 수준으로 굉장히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다이소 매출이 2조 원대를 넘어섰어요. 그런데 이번에 뷰티랑 패션 쪽에서 좀 성장세가 뚜렷해지면서 올해는 3조를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는 미나 앵커가 이 귀찌를 하나 사왔는데 1,000원 주고 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퀄리티가 제가 18,000원 주고 산 귀찌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그쵸. 굉장히 놀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혹시 연희님도 네. 혹시 그 다이소 화장품 써보셨어요? 써봤어요. 저는 오늘 이게 다이소 주제여서 일부러 네. 다이소 화장품으로 오늘 다 화장을 한 거거든요. 클로즈업 아니요. 네. 근데 진짜 깜짝 놀란 게 네. 기초도 사용을 하고 오늘 아이라이너랑 뭐 여러 가지 반짝이 제품, 립 제품 이런 거를 다 다이소 제품으로 어머나 다 다이소 제품으로 썼는데 네. 예전에는 우리가 다이소에서 화장품을 산다고 하면 약간은 뭔가 조금 문구점에서 망설여져요. 사는 네. 그렇죠. 그런 느낌이었는데 실제로 기초가 딱 발랐을 때 자극감도 하나도 없고 마치 이게 지금 약간 홈쇼핑 같긴 한데 네. 진짜 가성비가 너무 좋으면서도 질도 좋아서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렇군요. 실제 연희님 얼굴에서도 이 다이소의 가성비 좋은 화장품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보니까 요즘 뷰티 유튜버들도 많이들 상품을 소개를 하는 것 같고요. 다이소가 패션 쪽에서 매출이 상당히 늘었다고 하는데 네. 제가 꼼꼼히 안 봐서 그런가요? 다이소에 어떤 옷들을 팔고 있나요? 이게 매장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규모가 큰 쪽은 패션 쪽에 이제 좀 잘 되어 있고 규모가 작은 곳은 안 파는 곳들도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다이소에서 패션 쪽으로 잠옷이랑 이너웨어 쪽을 좀 많이 밀어주고 있어요. 네. 기존에도 이제 우리가 다이소를 가면 양말 이런 것들은 자주 보셨을 것 맞아요. 같고요. 남자 셔츠, 기본적인 셔츠 같은 것들도 한 3,000원에서 5,000원이면 살 수 있었고 뭐 이런 와이셔츠, 아니 그 나시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네. 기본적인 거는 팔고 있었지만 작년부터 다이소가 갑자기 스포츠웨어랑 심리스 속옷이랑 레깅스, 막 트레이닝 바지 이런 것까지 일상복까지 판매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심지어 이제 소재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이제 여름에는 메쉬 소재로 약간 통기성이 좋고 땀이 잘 마르는 그런 소재들이 중요하잖아요. 네. 이런 소재의 스파 브랜드에서만 선보였던 것들을 다이소에서도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었을 것 같고요. 스포츠웨어가 제가 또 한창 이 시기에 운동에 빠져 있어서 스포츠웨어 좀 궁금해가지고 리뷰랑 네. 후기 같은 것들을 찾아봤는데 실제로도 착용감이라던가 핏이라던가 소재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비싼 운동복 브랜드와 비교해서도 절대 뒤지지 않다 이런 리뷰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찾아서 사보려고 했는데 어딜 가나 그게 다 품절 대란이더라고요. 그만큼 다이소에서 이런 운동복이라던가 옷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겨울 시즌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워낙에 이제 다이소가 여름 제품들도 많이 판매를 한 만큼 이번에 겨울 시즌을 맞이해서 남녀 겨울용 이너웨어 그리고 기모 트레이닝 바지 세트, 패딩 조끼 그리고 홈웨어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80개 이상의 상품들을
다이소에 진열시키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요. 네. 워낙에 여름 제품들도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만큼 이번에 겨울 시즌 의류들도 약간 또 품절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보통 SPA 브랜드들이 가성비를 앞세우고 있는데 다이소가 이제 80여 개 정도 겨울 상품을 출시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좀 긴장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화장품 얘기로 돌아와서 사실 이전에 뭐 다이소에서도 뷰티 용품들을 많이 팔았었는데 네. 이전까지는 그렇게 주목을 받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뭐 대란이라든지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다이소 화장품이 왜 떠오르게 됐을까요? 우리가 앞서 잠깐 그냥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뭐 옷이야 그냥 입고 벗으면 되지만 화장품은 피부에 닿는 거니까 뭔가 저렴한 거 2,000원짜리 화장품을 쓰면 피부에 뭔가 자극감이 갈 것 같다. 그럴 것 뭐가 날 것 같아요. 같다. 네. 이런 의심이 있어서 옛날에는 사실 다이소 쪽에서 기초 제품이라던가 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팔아도 지금과 같이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갖고 살펴보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다이소에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알만한 브랜드들이 하나둘씩 입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여자분들을 잘 아시겠지만 로드샵 중에서 네이처 리퍼블릭이라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이게 다이소의 전용 라인인 식물원이라는 브랜드로 이제 네. 다이소에 입점을 하게 되면서 파우더라던가 기초 제품들을 론칭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때를 시작으로 갑자기 다이소 화장품들이 좀 입지를 넓혀가기 시작을 했고요. 네. 이게 좀 잘 팔리기 시작하면서 애경산업이라던가 클리오라던가 어퓨라던가 뭐 입큰, 투쿨포스쿨, 심지어 이제 동국제약과 같은 제약회사들의 제품들도 다이소 쪽에 이제 입점을 하기 시작했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랜드들이랑 이렇게 협업을 하다 보니까 네. 우리 입장에서는 또 이제 믿을만하다 이런 그쵸. 신뢰감이 높아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다이소에는 기초 라인부터 시작해서 색조 라인까지 정말 풀 메이크업, 지금 저처럼 풀 메이크업이 가능할 수준의 정말 다양한 제품들을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좀 놀랐던 점이 이제 올리브영에서만 볼 수 있었던 웜톤, 쿨톤의 선택지까지도 다이소에서 만나볼 수 있더라고요. 네. 굉장히 또 섬세하게 이렇게 선택의 폭을 넓혔다라는 점들도 저는 좀 신기했고요. 사실 이제 가격대 같은 부분들도 살펴보면 클리오라던가 입큰 이런 브랜드들은 우리가 파운데이션 팩트를 하나 사도 최소 2만 원에서 3만 원 비싸요. 수준으로 네. 이제 우리가 좀 측정을 해야 되지만 다이소에서는 3,000원에서 5,000원을 넘는 화장품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류별로 화장품을 다 사도 진짜 5만 원이 넘지 않는 가성비 넘치는 제품력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입소문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예시를 하나 말씀드리면 최근에 다이소 내부에서 진짜 입소문을 엄청 탔던 기초 제품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올리브영에 똑같이 판매를 하는 그래요? 제품이더라고요. 네. 근데 올리브영에서는 3만 원인데 다이소에서는 3,000원에 팔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패키지라던가 용량 이런 것들은 좀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다이소에서 좀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미리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으니까 훨씬 경제적이고 그래서 계속 다이소 내부에서도 이런 뷰티 제품들이 품절 대란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요즘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 화장품 가격들도 나름 부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가성비 있는 제품을 좀 써보자 이런 소비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아무래도 다이소 뷰티 쪽이 성장하는 요인이 됐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제품도 좋지만 어쨌든 지금 너무나도 물가가 많이 오른 고물가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기업들도 그 기업들의 경쟁력이 가성비 있는 제품을 잘 출시하느냐가 이제 좀 성패를 가루는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소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최소 500원에서 5,000원 수준의 굉장히 저가의 제품들이에요. 사실 일반 화장품들의 가격 측정은 화장품의 가격도 있겠지만 그 안에는 인건비라던가 유통비라던가 마케팅비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녹여져 있잖아요. 네. 하지만 다이소 제품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가 사실 막 그렇게 엄청나게 예쁘진 않아요. 그래서 패키지도 기본적으로 만들고 유통 단계도 일반 화장품 브랜드와는 다르게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가격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저렴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비법인 것 같고요. 하지만 이게 우리가 또 싼 게 비지떡이다라고만은 생각할 수가 없는 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명한 브랜드와 지금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력 또한 지금 인정이 된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다이소의 대부분의 제품들이 지금 한국콜마라던가 코스맥스라던가 대부분의 화장품 전문 기업에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화장품의 성분도 우리가 막 의심할 만한 그런 화장품은 아니다라는 것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다이소에서 그냥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라고만 밀어붙였다면 지금처럼 막 입소문을 타거나 품절 대란을 하거나
하거나 이렇게 좀 오래가는 부분이 없었을 텐데 네. 지금 제품력도 좋은 건 물론이고 10대, 20대들 사이에서도 뷰티템이 크게 인기를 끌고 있고 또 이제 고물가 시대에 저렴한 가격들의 매력 덕분에 10대, 20대뿐만이 아니라 40대, 50대까지도 최근에 다이소 뷰티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다이소 뷰티가 좀 저렴하고 장점이 있다는 점은 저희가 이제 분석을 통해서 알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말씀 주셨던 대형 브랜드들이요. 네. 그러니까 뭐 클리오라든지 투쿨포스쿨, 뭐 동국제약 이런 브랜드들은 사실 그냥 올리브영에 가서도 굉장히 잘 팔릴 텐데 굳이 다이소에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입점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로드샵이 올리브영이 생기고 나서 거의 다 사라졌잖아요. 사실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딜 가든지 로드샵이 정말 많았어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로드샵이 한 달에 한 번씩 세일을 하는 기관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한 번 크게 세일을 하면 화장품 하나를 샀을 때 3,300원, 5,000원 이런 수준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저 때는 화장품들을 좀 구매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올리브영이라던가 랄라블라라던가 여러 가지 드럭스토어들이 생기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브랜드들을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점점 로드샵에 대한 경쟁률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로드샵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10대, 20대들이 로드샵에서 구매하기보다는 올리브영에서 좀 여러 제품들을 구매를 해보고 테스트를 해보면서 구매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올리브영 내부의 제품들은 기존의 로드샵보다는 가격이 약간은 좀 비싼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10대, 20대 때를 좀 생각해 보자면 어린 시절에 어떤 제품을 딱 처음 사용했을 때 그거에 대한 만족감이 들면 좀 좋은 기억이 있어서 나이가 들어서도 그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맞아요. 높아진단 말이에요. 네. 10대, 20대 분들은 아직 사회생활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막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처럼 주머니 사정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다이소에서 제품을 딱 사용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만족감이 있어요. 그럼 이분들이 나중에 사회생활을 했을 때 구매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브랜드들이 다이소에 입점해서 미리 좀 이런 충성 고객들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가져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다양한 브랜드사들이 다이소에 입점을 하고 그 안에서도 계속해서 트렌디한 제품들을 출시를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미리 이제 구매 고객들을 선 확보한다는 네. 측면에서 좀 다이소에 이렇게 브랜드들이 입점을 하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올리브영의 대항마가 이제 더 이상 다른 H&B 스토어가 아니라 다이소다라는 말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올리브영과 비교했을 때 뭐 다이소가 가격적인 것 측면 외에도 경쟁력을 갖고 있을까요? 일단 올리브영은 사실 롭스랑 랄라블라를 다 밀어내고 지금 거의 드럭스토어 쪽에서 독점적인 경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 다른 매장들이 다 철수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올리브영이 홀로 살아남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올리브영이 이 오프라인 시장을 좀 독식할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다이소에서 지금과 같이 로드샵의 빈틈을 잘 파고들면서 뷰티 성지로 새롭게 떠오르면서 올리브영을 좀 긴장시키고 있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전문적인 뷰티 드럭스토어다 보니까 다이소보다 당연히 제품의 개수도 많고 제품력도 훨씬 더 좋고 이런 객단가가 더 높고 이런 장점들은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다이소가 가격 경쟁력이라는 장점 이외에도 또 커다란 장점, 올리브영과 비교해서 커다란 장점 두 가지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접근성이라는 점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도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쪽의 지점이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이소 역시 접근성이 정말 뛰어난 곳에 곳곳에 매장이 위치되어 있는데요. 매장 개수로 따졌을 때 다이소의 매장 개수가 올리브영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라는 통계가 네. 있어요. 지금 다이소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1,500여 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는 2분기를 기준으로 지금 매장 수가 1,320개로 다이소가 한 300개 정도 더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명동에 이 다이소가 딱 생겼을 때 또 뉴스에도 정말 많이 나왔었는데 명동에 12층짜리 다이소 건물이 있어요. 그게 다 다이소로 되어 있는 건물인데요. 여기에 최근 그 외국인 관광객들의 관광 성지
꼽히고 그래요?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이소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일본 여행 가면 뭐 돈키호테를 자동으로 들리듯이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관광 명소 또 이제 이런 제품들을 사는 명소가 다이소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접근성이 좋다라는 첫 번째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또 이미지적인 부분들, 브랜드 이미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올리브영의 갑질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슈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여기에 또 최근에 또 논란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됐는데 올리브영에서 최근에 이제 공모전 이벤트를 열었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금에 대한 열정페이로 그 이벤트가 지금 내려간 상황인데요. 어떤 이미지, 디자인을 하는 이벤트였는데 상금을 올리브영 상품권으로 주고 상금의 네. 그 수치도 굉장히 작아서 디자이너의 이런 창의성이라던가 시간이라던가 비용들을 고려하지 않고 이거 열정페이 아니냐 이런 논란들도 함께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있어서 올리브영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조금씩 쌓여가고 있는 반면에 다이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 균일화 정책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여러 기업들이 잘 팔리면 가격을 약간 인상하는 부분들을 고려하잖아요. 하지만 다이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제품을 기존의 가격과 동일하게 더 저렴하게 선보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모습들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로 각인이 될 것 같고요. 네. 심지어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겪었을 때 마스크 대란이 있었잖아요. 그때 모든 업체들이 다 마스크 가격을 올려서 판매했지만 네. 유일하게 다이소만이 그대로 가격을 원상태로 유지하면서 이런 신뢰도를 좀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선도하는데 좀 긍정적인 요인을 준 것 같고요. 이런 브랜드 이미지 덕분에 다이소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10대부터 시작해서 60대들까지 좀 선호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지금 다이소의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다이소의 강점에 대해서 같이 들어봤는데 전문가들의 평가도 좀 궁금하네요. 네, 이제 유통 전문가가 다이소라는 채널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실 이제 올리브영에 입점하고 싶은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입점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조건도 좀 까다로울 거고 네. 수수료라는 부담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올리브영에 입점하지 못하는 다른 브랜드들이 다이소에 입점을 해서 채널 방향성을 트게 된다면 오히려 다이소의 시장 파이가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있고요. 네. 또 두 번째로는 앞서서 제가 이제 올리브영에 똑같이 판매하고 있는 게 다이소에는 3,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들도 일단은 다이소에서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해서 사용을 해본 뒤 긍정적이라면 그 구매가 2차적으로는 올리브영으로 연결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다이소와 올리브영의 이 두 채널이 서로 상생하는 관계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은 저희 다이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생활용품만 파는 줄 알았더니 패션과 뷰티 사업까지 큰 폭으로 이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는 기업이었는데요. 올리브영과의 관계도 좀 주목이 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또 고물가 시대에서 최근에 빠르게 또 인기를 얻고 있다는 점 함께 살펴드렸으니까요.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2부 쉬운 이슈 읽어주기 시간까지 주식캐스터 연희님과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토마토랜드 2.0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투자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어요.